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생 놈 새끼가 담배 피는 거 있잖아. 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지나가던 우리 같은 꼰대들이. 이거 대가리 피도 안 새끼가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새끼. 대가리 피 마르면 죽어요. 한동훈은 상대적으로 50은 넘었지만 네. 요즘 정치권에 입양이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야 한동훈이가 색깔년 투척하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만. 근데 너무 안 어울리니까 그 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 나온 애가 통일 이야기 하는 듯한 그런 그래, 느낌이라고 너무 할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안 어울려요. 이 보도에 나 헤드라인이 재밌어가지고 민주당 향해 종북 세력의 숙주다라고 하는 황교안 따라가는 한동훈.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둘이 헤어스타일이 똑같다. 야, 공통점이 많아요. 빽빽하네. 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출신인데 법무부 장관이 됐던 거, 그러니까 사법부 출신인데 뭐 이런 것들. 아니 검사 출신인데 네, 검사 법무부 장관이 출신인데 됐던 거. 네. 그리고 이제 털모자 쓰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모자를 쓴 것 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교안은 가발을 쓰고 있다가 네. 나중에 머리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삭발하고 투쟁할 때 당당하게 머리 삭발했죠. 결이 완전히 달랐던 게 아, 나왔죠. 그때 두피 관리를 위해서 삭발했던 거예요? 참. 자 넘어가시고, 자 이게 뭐야?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신원 보증으로 간첩 세력 국회 입성할 판. 총선 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 저 진짜 잠깐만 동훈아 아니, 진짜. 간첩이면 있잖아. 신고를 해야지, 이 새끼야. 어디 혓바닥만 뽑고 있어. 이렇게 간첩 발견했으면 빨리 신고해야지. 진보당이 비례 후보를 뽑았어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왔죠. 저 여성 세 분이 후보가 됐거든요. 네. 진보당은 이석기 정당이라고 하고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100% 같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경기 동부연합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첩들을 이재명의 비호하에 국회에 입성시킨다. 내 열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진보당 후보 인터뷰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정당 자체가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만으로도 한 50년, 60년 이어온 그런 그 독립된 정당이라면은 이런 논란이 어떤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지금의 녹색정의당까지 이어져 오는 그 역사 속에서 파생된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합진보당만 가지고 논란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지금 진보 전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동훈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 씨부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야. 근데 그 아무 말 대잔치가 국민의힘 구구 지지층한테는 그렇죠. 직결. 먹혀요, 그게.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좋은 일이지 뭐. 근데 이 정도 발언 수위는 사실 고소고발을 해도 되는 수위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뇌피셜인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간첩이라니. 그럼 신고하면 되잖아. 간첩이면.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게 지금 한동훈이 이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어요. 이게 그 투표를 중심으로 한 2주 전에 꺼내야 되는 카드인데 지금 5주 남은 이 시점에 꺼내면은 나중에 뭐 가지고 때릴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총선 때 자기 지지층들은 수준 낮으니까 저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다 하겠지만 이런 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문제, 가치관의 문제 같은 거거든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 그걸 얘네들이 정북이라고 해서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정말 한 최근에 정북이란 말이 나온 게 한 10몇 년 됐거든요. 그거 국민들이 믿지 않잖아요. 색깔론 나오면 고개부터 돌려요. 아, 그리고 색깔론이나 뭐 그 지난번에 주사파 뭐 운동권 이야기 하는 게 저만 해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권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은 세대라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주사파 뭐 이런 이야기는 진짜 무슨 교과서에서도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공천으로 가면 친윤계 의원들 대부분 공천 받았다. 그럼 뭐냐? 친윤 공천 이하고 언론이 이야기를 해야죠. 친윤 공천을 이야기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 지금 친명 공천 난리를 치고 있잖아. 봐봐. 장지현만 억울했지. 아, 저는 이번에 권성동 그 공천 받는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역시 친윤은 되긴 되는구나. 장지현 왜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괜히 멋있는 척 하다가. 재원아 참지 마. 이런 거 참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거는. 왜 참습니까? 사상의 아들 지금 장재원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해.
남자라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불출마한 게 억울해서 이제 바지를 내세웠을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뭐 공천 받은 사람 중에 민주당에서 누구 공천 뭐 이재명 측근 이야기하고 자빠졌잖아요. 저런 애들 그대로 공천됐잖아. 그리고 하나 더 저기 동작을에 나경원 씨 듣고 계시면 1번. 저번에 기억나죠? 안철수랑 나경원이랑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할 때 국민의힘 초선들이 연판장 돌렸었잖아요. 네. 예. 그 연판장 돌렸는데 연판장 돌릴 때 이름 안 넣었던 사람들 대부분 떨어졌다. 저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 화내. 탈당하십시오. 특히 이용은 그러니까 저 지역구 그러니까 저기 남양주 을입니까 갑입니까 그쪽에 이창근 씨가 엄청 오랫동안 8년 10년 동안 준비했던 지역이고 거기에서도 인지도나 적합도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그냥 바로 컷오프 시켰어요. 경선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창근 배제하고 경선하는 거예요. 네. 진짜 너무 이상한 거죠. 동계 스포츠 무슨 협회장 스켈레톤인가 뭐 협회장인데 네. 제가 대선 때 윤석열 수행실장이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수행비서였다고. 가방 못지. 근데 왜 저건 논란이 안 돼? 윤석열 수행비서 공천. 물론 경선하긴 했지만 윤심이 딱 박혀 있는데 예. 그 지지층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경원 연판장에 안 쓴 사람들. 초선들이 12명이 안 썼다 그래요. 그중에 지금 저 숫자 8명이 낙선했다. 근데 덜 받는 거 있잖아요. 컷오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경준이라고 있죠. 유경준. 네. 예. 지성은 이번에 강남에서 컷오프 됐고 유경준은 유승민의 그렇죠. 유승민의. 그쪽 계열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론조사 1위였거든요. 그것도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 1위였단 말. 네. 근데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지는 공천이네요 여기는. 본선에서 지겠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과반 1위임에도 컷오프 당한 유경준은 유승민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언론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1위 유경준 날렸다. 수상한 시스템 공천. 여기는 뭐 AI 공천이니까 집어넣는 대로 나오는 공천입니다. 그리고 계속 갈게요. 할 말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도태우, 박근혜 변호사, 유영아 도태우죠. 5.18은 학살이 아니래요. 북한군 개입한 거 재조사해야 된대. 이거 이제 앞으로 이 논란이 굉장히 오래 이제 갈 거예요. 예. 총선 이제 초반에. 왜 그러냐면, 저런 애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를 한동훈이가 광주 가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5.18을 헌법 개정할 때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서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꼭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5.18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는 걸 가만두고 보고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자기 동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사나 변호사들 중에 정말 꼴통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5.18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사건이잖아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고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항했다.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허구적으로 떠드는 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5.18은 단순히 한국사가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조명받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 역사적인 맞아요. 이벤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게 뭐 지역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5.18은 뭐 이렇게 학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는 진짜 혼자서 뇌피셜로 떠드는 것밖에 안 그리고 돼요. 도태우 내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희생자에 가까운데 미친 새끼들. 당시에 객관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게 다 증빙이 됐잖아요.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미친놈들이 광수 1호 2호 지만원이가 이야기했지만 다 틀렸잖아요. 그만해야지. 한동훈이가 광주 갔었잖아요. 5.18 묘지 참배했었잖아요. 나 이게 얘네들 그래서 싫은 거야. 저 참배했을 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봐봐요.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네가 공천한 놈 뭐냐 지금? 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바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윤석열이 박근혜랑 악수하고 유영하, 도태우 공천 줬다. 지금 이게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야 도태우하고 유영하는 공천 시켜줘. 대구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저기 한동훈이 유영하나 도태우를 한 번이라도 만나봤을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한동훈이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저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너부터 나가. 너부터 나가 이 새끼야 진짜. 나 여기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 심하잖아. 이게요. 나 저 세력들이 진짜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에 의해서 국민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죽거나 다쳤단 말이에요. 네. 평생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국민을 학살했잖아요. 거의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제노사이드에 가까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계속 공감하면서 그건 잘못된 문제였다고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결국 한동훈 네 대가리 속에 있는 건 윤석열 네 대가리 속에 있는 건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서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된다고 치더라도 비리대표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열받네. 나 뜨거워져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들이 다 대한민국에 사라지는 그날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세월호가 그렇고 이태원 참사가 그렇고 어떤 죽음, 아픈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건 사이코패스죠. 근데 저런 이야기가 5.18 이야기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때 되면은 계속 뭐 6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기를 위해서 유튜브 같은 건 방송할 때 5.18은 북한군 들어온 거야. 이 말을 해서 그구들한테 슈퍼챗 받고 이런 애들이 총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가짜뉴스 냅니까?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김행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도전의식을 칭찬해야 됩니까? 그 뻔뻔함을 비웃어야 됩니까?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저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지금 복잡합니다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저것도 사이코패스예요. 김행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던 거에 대한 기억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대국민 사과도 없이 기어나와.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 후로 이제 나머지는 메시지만 내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수사받아야 될 대상자가 비례대표 입후보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요. 근데 저게 이제 뭐 진양에도 똑같이 인재 영입됐다가 국민의 미래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당이죠. 거기에 똑같이 김행이나 진양해나 지금 후보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저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비례 신청을 했을 거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 영입을 저렇게 뽑아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 또 비례로 쓴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 가짜이긴 하지만 국민들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방심하고 저러고 있으면은 실수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공천할지 안 할지 몰라요. 논란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도태우를 어떻게 한다든지 김행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길 선거네 내가 나가가지고 당선하면 돼봐야지 이런 멘탈 가진 애들이 대한민국 여당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우택 돈 받은 증거가 속속속 나오고 있어. 저번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받았어요. 카메라 안에서는 돈을 받았어. 그 나중에 카메라 밖에서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했던 그 돈을 줬던 당사자가 아니다. 난 돈 돌려받은 적 없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정우택의 돈 건넨 카페 사장 카톡 공개. 과일 큰 박스 감사. 저게 뭐냐면은 일단 저 돈 받은 거 있죠.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 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저 돈 받아서 결국 카메라 안에서는 돈을 돌려준 장면은 없어요. 그것도 저 돈 주신 분이 돌려받지 못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참 꼼꼼하게 메모를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카톡하고 이게 동시에 있는데 오른쪽은 카톡 내용이고 왼쪽은 내가 돈 준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봐봐. 정우택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와.
9월 3일 점심 어떠신지?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큰 박스는 의원님이 가져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트 네네, 뿅뿅뿅. 저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저 과일 큰 박스에는 과일만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메모를 보면 메론 세 박스와 함께 의원님께 100만 원 넣어서 드림이라고 아유. 돼 있죠. 저 리스트가 다 있어. 이게 이제 보통 검찰이 정치인들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증거가 저런 거예요. 뇌물 준 리스트. 네. 그 유명한 성완종 리스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동훈이는 정우택을 실드 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실드 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나 봐요. 그 동영상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야지 저게 얼마라는 돈이다라고 또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 메모에서만 보더라도 뭐 단둘이 있으면서 200만 원 드림, 그리고 과일 박스에 100만 원 드림, 뭐 소고기, 양주 등 먹으면서 100만 원 드림, 후원금 300만 원 계좌 이체. 그리고 야외 가구에서 이야기 도중에 100만 원 드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돈을 줍니다. 네. 이게 지금 또 정우택만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네, 들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에요. 언론들이 문제가 안 되니까 크게 보도가 안 되죠. 조건 하나만 해도 포탈을 덮어버려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안 되는 거고, 아까 김행하고 진양에는 김건희 라인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언니도 걱정하지 마. 언니도 걱정하지 마. 내가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이런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김행이 기어 나올 생각을 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도대체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참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이따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야기 좀 잠깐 드리고.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김혁님, 포나님 시원합니다. 시원하실 필요 없고요. 추워 죽겠어, 지금. 일본 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욕 계속해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욕을 참으려고 하죠. 방송의 품위를 위해서. 왜? 중도층들이 봤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요걸 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자, 2부에서 제가 사퇴할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 1부 마치겠습니다.